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이 얘기부터 해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원전 현장을 시찰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찰단 어제는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의 외무성, 경제, 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함께 기술회의 진행했고요. 오늘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직접 방문해서 관련 설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구키 시찰단장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라면서 이 시찰이 내실 있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어제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여기에서 이번 시찰을 통해서 탱크 상황과 관련 설비 공사의 진척 그리고 알프스 처리수 방출 때 기준 이하까지 정화가 되고 또 그걸 추가로 바닷물로 희석하는 과정 등을 정중히 현장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국 내에서 알프스 처리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프스 그러니까 오염수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염수에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를 하는 시설을 네, 말하는 거죠. 알프스라는 그렇죠. 게 갑자기 이렇게 요즘에 생각이 안 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이번에 살펴보게 되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알프스, 지금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핵심 설비인 알프스와 그리고 또 방류 전에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프스 관련해서는 흡착탑 등 중요 설비와 개통의 구성, 해양 방류 설비 관련 운전 제어실의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 그리고 K4 탱크는 펌프 순환기기 그리고 긴급 차단 밸브와 방사성 감시기 등이 있는데요. 네. 이 관련한 설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알프스 그리고 K4 탱크 이거는 잠시 뒤에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하면 좀 제가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그 책 판매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담긴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이 책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인쇄용 필름을 폐기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 전 대변인의 저서가 출간 및 배포 시에 기밀이 누출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고 한미 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기각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 출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예.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보호 법률과 다르게 이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만 규정을 하고 있고 예. 출간 금지 같은 예방적 수단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 정부의 주장처럼 책의 출판과 배포가 부 전 대변인의 형사범죄에 기인한 행위라고 해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 금지 청구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자, 뭐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예전 일이라서 잊고 그래요? 계신 분들 예, 계실 예. 것 같아요. 책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그리고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의 공관 그리고 국방부의 영내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당사자인 천공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공관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공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가 천공에게 수십 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는데 예. 현재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고 경찰은 전했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서면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서면 조사에 답변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하게 이 관저 이전이나 육군 참모총장의 공감 방문 전혀 간 적도 없고 관련이 네.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천공 측은 계속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고 이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가 안 돼서 강제 소환 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한참 동안 얘기했던 주제인데 이렇게 사람이 쉽게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줄리 의혹 제기한 6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열린공감TV에서 강진구 대표, 정천수 전 대표 포함해서 관계자 4명,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 또 사업가 정대택 씨 등 6명입니다. 이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때 김 여사가 과거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또 동거설이 있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백은종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 주장했고 사업가 정 씨도 지난 대선 기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 엑스파일이라며 줄리설 제기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열린공감TV 등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줄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다라는 식의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인데요.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요? 네,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60대 김모 씨 기소됐고 벌금 500만 원 선고됐습니다. 작년 1월에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줄리는 누구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이 행인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줄리다, 김건희가 줄리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김 씨는 이 전단지를 배부한 행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했고 사실로 믿게 됐다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면서 김 씨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이면 뭐 적지는 않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입니다. 추도식이 오후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 엄수됩니다.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인데요. 권양숙 여사 그리고 아들 노건호 씨 등 가족 그리고 여야 지도부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이 추모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는데요. 올해도 2년 연속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광훈 원내대표 등 지도부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 대거 참석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한영숙 전 총리 등 민주당의 원로 인사들도 참석을 합니다. 여권에서도 대거 참석을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 참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지냈던 한덕수 총리도 참석합니다. 많은 분들 가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갑니까?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도식에 근조화환을 보내서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요. 대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추모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을 하니까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 같은 대통령의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메시지 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최대한 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이 말이다. 라고 적었고요.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와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의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14주기라고 하니까 제가 14년 전에 이거 라디오에서 일을 했군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누리호 3차 발사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전남 고흥군의 나로 우주센터 내에 발사대에 도착을 했고요. 예. 조금 전에 오전 11시 33분경에 발사대에 이제 똑바로 섰습니다. 기립했고 고정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오늘 밤 8시쯤에 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기상 상황은 양호한지 등을 토대로 발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내일 발사가 되는데 내일 오후에 이 발사관리위원회 다시 열어서 네. 누리호의 추진체 충전 여부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발사 가능 시간 그리고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리호의 발사 시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준비는 순조로운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발사는 내일 오후 6시 24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사는 예정대로 진짜 순조롭게 발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리호에는 어떤 위성이 실립니까? 네, 모두 8기의 위성이 실리게 됩니다. 8기. 네, 발사체 3단부에 모두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누리호 발사 뒤에 가장 먼저 분리되는 위성은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이고요. 첫 위성이 분리된 뒤에 20초 간격으로 이 큐브 위성 7기도 우주로 나가게 되고 또 우주 날씨 예보를 책임지는 도요셋 4기 그리고 우주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루미르 T1 등도 실려 있습니다. 누리호가 이륙하고 13분 3초가 지나면 예. 고도 550km 굉장히 높은 곳에 네.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딱 이때부터 탑재된 위성들을 사출하기 시작합니다. 예. 20초 간격으로 위성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궤도를 돌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불타서 사라지면서 임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예. 이 누리호의 주요 임무는 지금 첫 번째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 궤도에 안착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7기 위성도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부차적인 임무까지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내일 오후 7시 50분쯤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바라야겠고요. 누리호 소식 계속 들어오는 대로 YTN 라디오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 또 높은 곳 이런 곳 말씀하셨는데 김영민 아나운서는 우주선 타고 한번 하늘로 날아가 보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꿈 굉장히 자주 꾸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꿈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키 큰다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저는 키가 안 클까요? 아유, 지금도 충분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